틀려요. 정유라는 앞으로 진술할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습이 다 돼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이가 다 짜놓은 틀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또 최순실을 움직이는 또 배우 세력이 저는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동의. 네. 자, 그런데 정유라는 사실은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관리라든지 자기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가령 정유라가 10살 때 정유라 운동을 가리킨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키웠을까? 제가 커서 뭐 될까? 그게 정유라 10살 때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순실 박근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유라의 감정 조절이 실패함으로써 애 때문에 어떤 발칵 뒤집힐 수 있는 그게 애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간에 어떤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쏟아지게 되면은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이제 불안해 죽겠는 거죠. 이미 영린이거든요. 이 영린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최순실, 박근혜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정유라를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최순실, 박근혜가 지금 입 닫고 있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캐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유라를 굉장히 그래도 우리 이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봐온 노승일 부장을 검찰이 빨리 불러서 함께 좀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유라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빨리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노승일 부장 입장에서는 고용태 씨도 그렇고 기껏 도와줬더니 그 고용태 씨 감옥에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금 가서 도왔다가 또 감옥에 가면 어떻게? 그때는 정치검찰, 우병우 검찰이 가던 것이고 노승일을 앞으로 국민검찰, 국민검찰과 정치검찰을 혼돈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검찰이 아닌 것이죠. 서초동 근처도 가기 싫은 이런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감옥 갔다 온 적 있어요? 아니요. 2016년 10월부터. 우리 수시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트라우마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한참 만에 부르고 뭐 재판에 증인 나가고 뭐 하면서 정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근데 얼굴 표정은 서초동 가서 도울 거 생각하니까 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근데 정유라는 친구는 제가 본 3개월은 봤죠. 짧게 해서 뭐 3개월은 봤지만 집중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유라라는 친구는 본인밖에 몰라요. 엄마가 어떻게 생활하든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본인 그때와 달라진 게 본인과 자신의 아들. 네. 거기만 한정돼 있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기사에서 봤지만은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고 낙담을 했다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저 친구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가 감옥에 갈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변호인들의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 본인은 정유라라는 친구는요, 본인이 어떻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계산은 못 하는데 지금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습은 굉장히 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는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나나 난 모른다로 이렇게 일관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일단 단단히 하고 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시험에 예상 문제 외에 돌발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들이요. 거기에 지금 중앙지검은 최고 에이스 검사들이 230명이 모여 있는 데인데 그리고 특수수사의 달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윤석열 검사가. 그런데 윤 검사장은 그런데 저는 빨리 법무부나 검찰 인선이 이루어져서 적어도 서울지검에 대한 인선은 빨리 이루어져서 인사가 진행돼서 새로운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로 진용을 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사들이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뒤집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바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정유라가 와서 다시 이 수사가 시작될 때는 조금 세부대 우병우 라인, 이영렬 라인에서 벗어나서 노승건 그런 사람들은 좀 보내고요. 그 사람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우병우의 왼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총괄하고 있는 차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예.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석고대죄하고 그만둬야죠. 노승원 차장은 그만둬야죠. 돈봉투 만찬 사건의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일단 딱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 수사에도 필요하다고. 그 사람 직원도 필요하거든. 어쨌든 검찰 내부 얘기는 나중이고. 자, 1198님 최순실 씨가 감옥에서 그렇게 자료도 열심히 보고 공부를 엄청 한다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노력파였대요?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나쁜 사람인 거는 맞는데 예.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맞아요. 머리가 좋아요? 저는 나한테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는 제가 예. 강남에서 정말 성격 나쁘고 뭐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부를 하진 않았죠. 그런데 감각적으로 누구를 모시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하죠.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 한 어린이 한 종교재단 관련된 초등학교의 전교 어린이 회장까지 관여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김영민 변호사님. 네. 아까 몇 가지 살짝 짚고 넘어갔는데 자, 정윤아 씨가 내일 오후 3시에 귀국해요? 네.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비행기 안에서 예.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48시간 구속영장 청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10시간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 도착해서 체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로 호송해서 수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국민들이 바랬던 것은 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해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컸거든요. 또 그 중심에는 우병우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정유라를 정점으로 한 재수사는 결국에는 그 재산 은닉 이 부분이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박근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서 뭐 무죄를 받아서 나가겠다 이런 기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중요한 게 지금 그 가장 재판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8월 17일 날 끝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뇌물죄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 네네. 거기에 그 정유라 씨가 키맨의 역할을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죠. 지금 안 그래도 언론에서는 이재용 그 뇌물죄와 관련해서 무죄의 취지로 흘러가는 것 같은 분위기들이 자꾸 감지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너무 삼성편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말이 안 되게. 실제 이제 정유라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수혜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정유라 입장에서는 공범의 자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다시 돌아가서 최순실, 박근혜 이 두 분은 결국에는 명예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남은 마지막 아킬레스건은 재산이에요. 숨겨놓은 재산. 이게 흔들리면 이 사람들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실마리 찾아내기 시작하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정유라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재산 은닉 수사는 굉장히 길고 고단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톱해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싹을 그리고 이 국정농단 세력의 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시즌 2가 시작되는 게요. 정유라가 들어오면은 이제 불법 은닉 재산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고 이 시즌 1까지 그걸 다 정리한 책 이름이 뭐였었죠? 끝나지 않은 전쟁. 그거 누가 쓴 거예요? 불후의 명저. 아유 좀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 이건 좀 엮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즌 2에서는 이 은닉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도 만들고 40년 거슬러서 조사도 하고. 아니 근데 의원님 그래서 그 특별법 만든다고 했는데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왜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사유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이거 미지근해요. 국회가 미지근해요. 근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거 반드시 특별법 제정하는데 앞장서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하시겠죠. 약속 지키는 분이니까. 국회가 법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좀 미지근해요. 의원님이 좀 열심히 좀 더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7734님 노승일 씨는 증인 출석하나 증인보호 같은 거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성현님 이런 분들 나라에서 꼭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은닉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촉이 있나요? 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도 차명, 부동산도 차명. 다 차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차명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들을 수면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유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본인의 그 집의 재산 과정 형성을 얘기했을 때 하나씩 땅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돌발적이에요. 그 친구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 재산 얘기도 하나에 우리 땅 있다. 본인들이 엄마 아내가 못 살았다. 외갓집이 못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하남시의 땅이 금싸라기로 변하면서 그 매각을 하면서 청담동으로 옮겨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남시의 땅이 제가 듣기로에는 그때 한두 필지가 아니었어요. 예. 상당한 땅 규모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속속들이 또 나오는 게 김관진 아저씨 얘기도 좀 해줘. 그렇죠. 유라야. 그때는 이제 유연이라고 불렀죠. 유연아, 박원호 원장님이 너네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웃기지 말아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요. 김관진 장관님하고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죠. 네.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 안 던졌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윤회가 김관진에게 형님이라고 했습니까? 형님 동생 하는. 네, 로키드 예, 마틴과 저기 박근혜 정권이 연결고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위험한 얘기 아니야, 주 기자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추정으로 갖고 지금 그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김관진 장관과 형하한다. 그 김관진이 그 장관이 맞다고 한다면 예. 이게 방위산업비리 접근할 수 있는 손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당시에 우리가 정유라의 야당이었으니까 우리 감옥 가는데 그래서 오늘? 당시에 이제 정유라의 남편하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남편의 꼭 친구가 군대가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독일에 왔었는데 예. 제가 남편의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네 군대는 어떻게 하냐니까는 회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이 누구예요? 그 회장이 최순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최순 씨가 국방부 장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아, 그 김관진이가 전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질문 안 저기 던졌죠. 두 사람 김관진 그분이 사드 하는데 역할을 했던 예, 분이죠? 맞습니다. 예. 이 양반들이 진짜 감옥 가고 싶다 다들. 아니 근데 저는 자, 오늘 검찰과 정치 검찰을 혼돈하면 안 돼. 근데 제가 똑같은 지금 검찰이 아닌 것이죠. 서초동 근처도 가기 싫은 이런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감옥 갔다 온 적 있어요? 아니요. 2016년 우리 수시로 10월부터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트라우마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한참 많이 부르고 뭐 재판에 증인 나가고 뭐 예. 하면서 정말 트라우마가 근데 생겼어요. 오늘 표정은 서초동 가서 도울 거 생각하니까 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근데 표정만 밝아져. 정유라는 친구는 제가 본 예. 3개월은 봤죠. 짧게 해서 이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봐온 노승일 부장을 검찰이 빨리 불러서 예. 함께 좀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인을 불러서. 정유라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빨리 좀 들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노승일 부장 입장에서는 고용태 씨도 그렇고. 네. 기껏 도와줬더니 그 고용태 씨 감옥에 갔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금 가서 도왔다가 또 감옥에 가면 어떻게? 그때는 정치 검찰, 우병우 검찰이 가던 아하. 것이고 노승일을 윤석열 앞으로 윤석열 국민 검사라고 검찰, 하죠. 아, 국민 이은지 간에 어떤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쏟아지게 되면은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이제 불안해 죽겠는 거죠. 이미 영린이거든요. 이 영린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최순실, 박근혜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정유라를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최순실, 박근혜가 지금 입 닫고 있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캐내는 게 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유라를 굉장히 그래도 우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가령 정유라가 10살 때 정유라 운동을 가리킨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키웠을까? 제가 커서 뭐 될까? 그게 정유라 10살 때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최순실 박근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유라의 감정 조절이 실패함으로써 애 때문에. 어떤 발칵 뒤집힐 수 있는 그게 애 때문에 어떤 틀려요. 정유라는 앞으로 진술할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메이드가 시나리오에 됐다. 의해서 연습이 다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이가 예. 다 짜놓은 틀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또 네. 최순실을 움직이는 또 배후 세력이 저는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동의. 네. 자, 그런데 정유라는 사실은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관리라든지 자기 감정에 대한 조절